10차시 데이터 결합과 분할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원셋으로 만들어서 분석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봅니다. 결합시켜야 되는 데이터셋의 조건이라든가 결합 기준, 출력 결과에 따라서 바인딩과 조인으로 구별을 하고요. 또 역으로 결합된 데이터셋을 또 목적에 따라서 분리를 또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제를 다뤄봅니다. 먼저 데이터셋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셋 간의 다양한 결합 방법 중에서 바인딩이란 주제, 또 집합 연산이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자, 정 가운데에 지금 두 가지 샘플 데이터셋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결합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 원하는 결과는 상당히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결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결국엔 행과 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데이터셋에 어떠한 변수들이 들어있는지, 변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변수의 이름도 중요하고요. 또 변수의 개수도 중요하겠죠. 또 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몇 개의 레코드가 있고 과연 그 레코드가 통상적으로는 한 사람, 어떤 구별되는 한 사람의 데이터인데 그 레코드가 혹시라도 결합이 됐을 때 중복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중복을 허용할 것인지 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 결합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결합 유형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기법 중심으로 좀 익히신 다음에 실전 과정에서 다양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응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바인딩의 개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바인딩은 이제 이름 그대로 그냥 묶어준다. 있는 그대로 특별한 제약 없이 이렇게 묶어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행을 기준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또 X1, X2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레코드 3개짜리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행을 기준으로 결합한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R바인드라고 해서 로우를 기준으로 한 줄 한 줄 위아래를 붙이면은 딱 붙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C바인드가 대응되는 개념으로 있겠죠. 열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는 좌우를 기준으로 컬럼을 늘려가는 방법이죠. R바인드는 행을 기준으로 레코드를 늘려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결합된 결과를 보시면 R바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변수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이렇게 잘 붙을 수 있게 된 조건이 됐고요. 실제 레코드는 요 B라는 레코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중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요때는 변수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뭐 3개가 있고 또 다른 쪽에 뭐 한쪽에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 또 다른 쪽에 구매 실적이 있을 때 좌우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레코드 개수가 좀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또 대응되는 다른 개념으로 집합 연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합에 공통적으로 있는 요소들을 뽑아보는 게 이제 교집합이죠. 그래서 변수도 동일해야 되고 레코드도 양쪽 다 존재하는 지금 B2와 C3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변수명, 동일한 레코드 내용이라서 교집합으로 나왔고요. 합집합은 있는 그대로 결합을 하더라도 중복을 허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집합은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좀 다르고요. 차집합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내주는 거죠. 중복된 걸 제외하고 한쪽에 있는 것만 빼주는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행을 기준으로 바인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샘플 데이터셋을 역시 별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객 고객 데이터 중에서 일부 아이디하고 뭐 이름, 뭐 성별이라든가 직업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뭐 별도로 이렇게 가공을 좀 해서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걸 연습하실 때는 너무나 이 복잡하고 양이 많은 데이터를 다루면 연산 속도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콘솔 화면에 나오는 결과 화면도 한눈에 잘 구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부터 알파벳 2번까지 5개의 데이터 셋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는 지금 ID, last, gender, ID명이 있고, last name,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는 4개. 그 다음에 B는 ID하고 젠더는 동일하고요. last가 그 다음에 있죠. 순서가 약간 좀 다른데 이럴 때도 결합이 잘 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레코드 개수는 좀 다르고 중복된 레코드는 없네요. C번은 ID하고 last만 있고 D는 job이라는 변수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2번에서는 오히려 false name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네요. 레코드도 데이터셋마다 모두 이제 상이하게 있는 이런 조건인데 일단 하나씩 우리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결합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결합이 안 되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행을 기준으로 바인딩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데이터셋과 B라는 데이터셋을 R바인드, 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이 왼쪽에 있는 걸 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행을 기준으로 그 다음 데이터셋을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그 밑에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위아래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붙으려면 변수 컬럼명이 양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존재를 좀 해야 되겠죠. 순서는 중요치 않은데 위에 ID라는 변수가 있으면 아래쪽도 있어야 되고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변수의 순서 근데 동일한 이름과 개수가 맞아야 제대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A하고 B를 지금 결합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요 내용이죠. A에도 ID하고 last하고 젠더가 있고요. B에도 ID, 젠더, last가 이렇게 있습니다. 젠더, last의 위치는 조금 두 번째, 세 번째, 또 세 번째,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 변수 개수하고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은 rbind 이렇게 내장 패키지에 있는 함수고요. 디플레이할 패키지에 bind underbar r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A, B라는 두 가지 셋을 A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게 위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결합이 됐고요. 결과 내용도 또 밑에 있는 요 B 먼저 뭐 위쪽에 둬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이 뭐 레코드가 위에 있던 중간에 있던 아래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목적에 따라 분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드 블럭은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albind나 bind lows라는 요 함수를 써서도 내용이 똑같게 true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네요. 자, 그러면 A하고 C를 한번 좀 결합을 좀 해보도록 하죠. A하고 C에 대해서. 자, 일단 그 A를 보시게 되면 ID, last, gender 3개. 지금 위아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레코드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C는 ID하고 last만 있고 젠더가 없어요. 그래서 A하고 C를 결합하게 되면 A 입장에선 이 젠더하고 맞는 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민스럽고 C라는 데이터셋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젠더라는 데이터셋이 없는데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지 결론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rbind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바처럼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양쪽에 데이터셋이 일치하지 않는 변수 컬럼이 하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do not match 일치하지 않아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bind low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젠더 변수가 위에만 있고 A에만 있고 C는 없지만 대신에 이 C 자리에 없는 대신에 결합을 해서 결측 데이터, 실제 C에는 이 젠더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측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간 함수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하고 D, 자 A도 ID, last, gender가 있고요. D도 ID, last, gender는 똑같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D에 job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알바인드로 결합하면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많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나지만 반면에 바인드 로우에서는 없는 쪽은 없는 쪽대로 이렇게 결측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측치가 일반적으로 문자열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꺽쇠가 붙고 있고요. 문자열이 아니면 숫자인 경우에 결측치는 그냥 ANA라고 이렇게 쓰죠. 자, 마지막으로 A하고 알파벳 E 데이터. 이 양쪽에는 지금 last하고 first name이 좀 다르죠. 요게 지금 이질적인 데이터가 하나씩 존재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알바인드에서는 일치하지 않으면 결합 자체가 안 된다. 레코드 개수는 어느 한쪽에 많든 적든 상관없으나 이 컬럼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좀 되겠고요. 바인드 로우스는 이렇게 지금 결합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한쪽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NA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last만 있고 어느 한쪽에 first가 있을 때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바인드와 바인드 로우스라는 디플레이 패키지의 최신 기능 함수 간의 약간 결과는 다른데 좀 엄격하게 변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게 알바인드고 반면에 뭐 어느 한쪽에 좀 부족하거나 많이 있어도 일단 물리적으로 결합을 좀 해서 비어있는 데는 비어있는 대로 있는 데 있는 대로 좀 결합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함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을 기준으로 결합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조건이 컬럼은 상관이 없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열을 기준으로 하는 건 좌우로 두 개의 요 데이터 셋을 결합한다는 얘기인데 이 변수 컬럼이 동일할 때는 좌우로 결합할 필요가 없죠. 왼쪽에도 성, 직업, 연령이 있고 오른쪽에도 성, 직업, 연령이 있으면 그때는 알바인드로 결합해야 되는 거고요. 이 양쪽에 있는 데이터 변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결합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라는 데이터셋을 하나 좀 그대로 가져왔고요. PQRS라는 다른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A에는 ID, last, gender, 그리고 P에는 A에 없는 age하고 income이라는 전혀 다른 변수죠. Q에도 age하고 income, R에는 age, income, gender까지. 요 변수가 이제 중복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중복되어 있을 때 결합이 좀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도 ID, age, income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지금 구조 내네요, 나름대로. 그래서 좌우로 결합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그 베이스 패키지의 C 바인드, 컬럼 바인드 하고요. 디플레이 패키지의 bind, 언더바, 컬스라는 요 기능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루와 짐작컨대 C 바인드는 조금 엄격하게 좌우에 레코드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레코드가 많거나 적으면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과를 좀 보죠. 일단 A하고 P를 한번 결합하고 있는데요. A하고 P를. 그러면 A가 ID, last, gender, P가 age하고 income이에요. 이 두 개의 변수가 두 개의 데이터셋이 결합되면 좀 데이터셋 내용이 풍부해지겠죠. ID 있고 성 있고 성별 있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수입이 어떤지 이런 5가지 측면에서 고객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로 결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위아래로 결합하면은 이건 뒤죽박죽이 되겠죠. 변수가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로 결합하면 되고요. 이제 다만 레코드가 양쪽에 4개씩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첫째 레코드가 그 다음 레코드로 첫째 이게 번호가 맞아서 그래서 요 아이디가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김이란 사람이 A만 있었을 때는 성까지만 이렇게 몰랐는데 성별이나 연령이나 수입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된 거고요. PA, 방향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 컬럼은 언제든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A하고 Q에 대해서 결합하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A는 지금 4개고요. Q는 레코드가 지금 7개죠. 이럴 때 결합을 하면 왼쪽에 아이디가 4명인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7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어떤 데이터가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A하고 R, A하고 S는 어떤 결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R, 레코드 개수가 4개하고 똑같아요. A하고 S. 역시 4개로 똑같아서 일단은 첫째 레코드는 첫째 레코드끼리, 네 번째 레코드는 네 번째 레코드끼리 이렇게 결합을 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결합할 땐, 즉 컬럼 기준으로 우리가 결합을 할 때는 적어도 레코드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위아래로 결합할 때는 우리가 위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설사 결합을 하면 고객 수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위아래 결합했을 때 변수가 일부 어느 한쪽에만 이제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결측치로 우리가 좀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아래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좌우가 결합이 됐을 때는 어느 한쪽에는 고객 프로필이 있고요. 어느 한쪽에는 실적 정보가 있고, 그래서 이 레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개수가. 그래서 열 기준으로 지금 바인딩 할 때는 이 레코드 개수가 맞는 것끼리 결합이 되고 있죠. 자, A하고 R을 결합할 때는요. 자, 잘 보시면 좀 요 ID,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하고 R은 결합이 됐을 때 문제 없이 물리적으로 결합이 됐고요. 또 ID 번호가 C 커스터머 1번부터 커스터머 4번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첫 번째 고객의 데이터가 잘 매칭이 돼서 결합이 돼서 이상이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 요 ID가 조금 이렇게 두 번 들어있죠. 나중엔 요걸 이제 어느 한쪽을 저희가 이제 중복성 제거를 이제 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바인드 컬스는 변수명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ID1이라고 살짝 이렇게 좀 숫자를 붙여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지만 A하고 S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결합은 됐습니다만 A 쪽에는 1, 2, 3, 4 고객이 있었고, S라는 데이터 셋에는 3, 4, 7, 8이라는 고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그대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인딩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그냥 첫 번째 레코드를 첫 번째 레코드 위치 기반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이 레코드라는 게 한 사람의 이 데이터여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의 김이라는 성이 있고 그 다음이 여성 고객인데 갑자기 세 번째 사람이 19살이다. 이질적인 데이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결합할 때는 우리가 결합할 때 그 ID 인덱스,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해주는 어떤 식별키가 되는 이러한 컬럼이 잘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집합연산, set operation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바인딩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위아래는 이제 변수의 이름, 개수, 좌우는 레코드의 어떤 개수, 이게 이제 중요했었는데요. 집합 자체는 이제 여러 개로 있는 요소들을 결합해서 중복성 없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바인딩은 중복을 허용하죠. 위아래를 결합했을 때 레코드의 중복, 좌우에 결합했을 때 컬럼의 중복을 허용하는데 이 집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죠. 좀 짜임새 있게 중복된 데이터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 이 데이터셋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MNO라는 데이터셋을 3개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에 아래쪽에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팁을 객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프레임이 아니라 팁을이라는 패키지의 팁을 객체로 생성을 좀 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x1, x2 이렇게 있죠. 잘 보시면은 변수명은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하고 세 번째는 좀 다르죠. x2, x3. 그래서 변수명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개수도 실제 3개, 4개, 4개. 또 레코드가 에이스라는 요소가 또 보이는 경우 베스트, 크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에 있기도 하고 다른 쪽하고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데이터 셋마다. 자, 한번 시도를 해보죠. 일단 합집합은 양쪽 데이터셋에 있는 요소들을 합해달라는 뜻입니다. 다만 중복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니언 m, n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했고요. 아니면 뭐 n을 먼저 하셔도 상관은 좀 없죠. 얘가 우선순위로 먼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한 상태에서 m을 결합해달라는 그런 의미나 m을 먼저 하고 n을 하거나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양쪽이 변수명이 똑같고 실제 데이터 레코드도
M에 있었던 에이스 베이스 크로스하고요. 그 다음에 N 쪽에 있었던 베스트 크로스는 M 쪽에도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N한테만 있었던 드림하고 에너지가 결합돼서 합집합이 이렇게 5개의 고객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자, M하고 O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하고 O. 요거는 컬럼이 일단 안 맞죠. X1, X2, 다른 쪽에는 X2, X3이기 때문에 컬럼 자체가 맞지 않아서 일단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교집합하고 차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은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뽑아낼 때 상당히 좀 편리한 또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 M하고 N을 한 번 더 다시 출력을 좀 섹트라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에도 X1, X2, N에도 X1, X2라는 컬럼들이 좀 있었고요.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컬럼은 이렇게 똑같은데 다만 레코드가 내용이 좀 다르죠. 레코드 내용이 좀 다르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데이터 셋에는 에이스 베스트 크로스, N이라는 데이터 셋에는 베스트 크로스는 동일하고요. 드림 에너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양쪽에 같이 있는 레코드가 베스트하고 크로스이기 때문에 실제 인터섹트 결과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추출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뭐 상관은 없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M과 O를 지금 연결하고 있고요. N과 또 O를 연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O가 변수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M과 결합할 때, N과 결합할 때 컬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집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차집합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비교해서 중복된 걸 오히려 이거는 제외시키라는 얘기죠. 교집합은 중복된 거, 양쪽에 있는 거 위주로 이제 추출해달라는 주문이라면 차집합은 그 반대이고요. 다만 이제 남겨놓은 데이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괄호 안에 입력하는 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set difference, 요 함수는 여러 차례 저희가 원본 데이터셋에서 범주형 데이터를 차집합으로 빼죠. 그래서 연속형 변수를 만드는 그런 시간에 몇 번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M과 N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수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산이 잘 될 것 같고요. M 쪽에 에이스 베스트 크로스, N 쪽에는 베스트부터 에너지까지 있는데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게 베스트하고 크로스죠. 그거를 빼내고 M 쪽에 남아있는 나머지 에이스만 이렇게 도출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좀 보셨고요. N과 M을 한번 좀 빼도록 할까요? N과 M. 이거는 오히려 괄호 안에 N을 먼저 투입했기 때문에 타겟되는 게 지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베스트 크로스 드림 에너지가 있을 때 M이라는 에이스가 있는지 없으니까 그냥 이건 무시하는 거고요. 베스트가 있으니까 베스트는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로스도 양쪽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도 빼고요. 결국에 N, M이라는 이런 식의 인터섹트는 남아있는 게 M 쪽에 있었던 베스트하고 크로스가 제외된 드림하고 에너지라는 이런 레코드가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 M하고 O 자체를 차집합으로 했을 때는 이건 근본적으로 변수 컬럼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 다 M하고 O를 빼거나 N하고 O를 빼더라도 변수가 일단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레코드 데이터셋을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차집합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이상으로 물리적인 그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요거를 결합을 할 거냐. 우리가 바인딩 할 때, 또 좌에서 우로 할 때, 집합을 할 때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차집합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르죠. 그때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준도 조금씩 상이하니까요. 내가 어떠한 결과를 원하는지를 해당 내용들을 잘 비교해서 추출되는 기준이라든가 판단 기준, 이런 조건일 때는 요기법을 쓴다거나 이런 걸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